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야만 했던 연인의 이야기, 바로 견우와직녀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아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이 이야기를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땅의 실제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국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랑 이야기죠. 춘향전의 배경이기도 한 남원 광안루의 오작교입니다. 아니, 하늘 위 연인들이 만나는 다리가 어떻게 땅의 연인들, 춘향과 몽룡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연결고리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위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설화의 시작에 숨겨진 반전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 나라가 7월 7석을 어떻게 다르게 보내는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별의 전설이 어떻게 땅까지 이어졌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하늘 위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전설, 밤하늘에서 펼쳐지는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의 핵심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바로 그 내용이죠. 하늘나라 최고의 배 짜는 기술자 직녀와 성실한 소몰이꾼 견우,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너무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그만 각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크게 화가 나서 둘을 은하수 양쪽으로 쫙 갈라놓습니다. 1년에 딱 하루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도록요. 이 안타까운 커플을 위해서 땅에 있던 까마귀와 까치들이 날아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작교입니다. 이 이야기의 낭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칠석날 내리는 비를 칠석우라고 부르는데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고요. 또 다음날 비가 오면 그건 이제 곧 헤어져야 하니까 그 슬픔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가 오는 건데 여기에 이런 애틋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참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옥황상제가 맺어준 이 운명적인 만남. 이게 과연 이야기의 유일한 시작이었을까요? 혹시 전혀 다른, 조금은 충격적인 버전이 존재한다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가 맺어준 말 그대로 축복받은 만남으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이 설화의 원조격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우랑직녀 이야기에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소몰이꾼 우랑이 목욕하던 직녀의 옷을 훔쳐서 억지로 결혼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있던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나중에 선녀와 나무꾼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중국 버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대방의 옷을 훔쳐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옷을 돌려주니까 하늘로 훌쩍 떠나버리는 그 이야기가 별들의 이야기에 섞여 들어간 거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면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시작은 무려 기원전 5세기, 중국의 시경이라는 시집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한반도에서는 이미 5세기 초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를 끄는 견우랑 특이하게도 개를 데리고 있는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공민왕이 직접 이 두 별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공식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세월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자체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이 설화가 만들어낸 축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날을 기념하는데 그 방식은 저마다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좋은 숫자인 7이 두 번 겹치는 바로 이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전설은 세 나라에서 아주 다채로운 풍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풍습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의 칠석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빌거나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었어요. 중국의 칠석절도 원래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국의 밸런타인데이로 자리를 잡았죠. 연인들의 날이 된 거예요. 아마 가장 화려한 건 일본의 타나바타일 텐데요. 탄자쿠라는 오색 종이에 각자의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에 매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칠석에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밀국수나 밀전병, 호박전 같은 것들이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밀음식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칠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밀의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이 여름 밀 요리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계절의 변화를 음식으로 기억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수천 년 전 밤하늘의 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은 사실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여름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유독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직녀성인 베가와 견우성인 알타이르입니다. 매년 칠석 무렵이면 이 두 별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실제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이야기는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남원 광안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광안루 앞에 있는 호수는 하늘의 운하수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바로 오작교를 상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의 우주를 땅의 정원에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주적이고 또 운명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한국 최고의 로맨스, 춘향전이 탄생한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그 애틋한 사랑의 기운이 춘향과 목령의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진 거죠. 이 전설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에서는 칠석을 맞아서 미혼 남녀들을 위한 만남 행사인 로맨틱 데이를 열기도 해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견우와 직녀의 만남처럼 특별한 인연을 찾아주자는 거죠. 이야기의 정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설화와 만나고 또 새 나라에서 각기 다른 문화로 꽃피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땅의 건축물이 되었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의 축제로까지 이어졌죠. 수천 년 전 시작된 이 사랑과 책임,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매년 여름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은하수 속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